아니 둘이 있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남처럼 어색해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딸을 독대하는 게 약간 어색하시네. 약간 어색하시네. 독대라는 표현이 맞다. 독대하는 게 어색하니까 네. 누군가 한 사람을 끼우네. 예, 살갑게 지금도 막 이렇게 애틋하지가 않아요. 딸하고 좀 남들처럼 막 엄마 보면은 엄마 붙들고 막 문대고 비비고 막 그런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요. 그런 게 없어요. 둘이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둘이 가면 겁나 어색할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어색할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가 없다. 받으려면 어쩌나 몰랐네. 촬영 있어서 전화 안 받네. 여보세요? 어이구, 촬영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 TV요? 아니, 아니, 여기 지금 가는 길에. 책 사러 왔어. 왜 또 책을 사? 어? 일찍 끝났네? 오늘 좀 일찍 끝났네. 알았어. 알겠어. 응. 뭐가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다 알았지 뭐. 뭐. 다 알았지. 다 알지 이 정도면. 아.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조금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요즘에는 또 조금 어린 나이에 뭐 유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맞아요. 가족이 네. 또 떨어져서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 떨어져 사는 기간이 많으면 약간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자녀한테는 야야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딸한테는 아직도 많이 피곤하니? 이렇게 되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야야 일어나 이게 안 되고. 음. 근데 지금 약간 인터뷰에서도 보면 전화 통화할 때 좀 대면대면 예. 하나요? 좀?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저랑은 지금 이 구도가 제일 편해요. 아, 이게 마주 보는 것보다. 예. 네. 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잘.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보고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한테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에 기억이 안 나버려. 옆에서 하면 더 편해요. 얼굴 막상 이렇게 보면은 되고. 말이 뭔가 물어볼래다가도 아니, 모르겠었는데 저보다 더 엄마가 저한테 거리감을 그런 것 느낀다고 생각을 드는 게 저는 한번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놀랬던 거는 꼭 그때마다 누군가가 있어요. 진짜? 뭐 친한 후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남동생이 있다거나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예. 이제 목 수술을 해가지고 아예 말을 못 해요. 근데 말을 못 하는데 둘이 가면은 그러면 내가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이 어색한 게 아니라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친구 제 친한 친구 이제 나래도 잘하고 네. 그 이모도 잘하고 좋아하는 이모 있거든요. 예, 선자 이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또 흔쾌히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또 목포에서 또 친구 또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4명이 됐어. 네 명이 그래서 호텔 방에서 4명이 잤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호텔방에 있고 세 분이서 이제 라이브 카페 가시고 그리고 서울에 오시면은 저는 엄마가 서울에 온다는 얘기를 엄마 말고 제 후배한테 들어요. 엄마 저기 서울 며칠 온다는데 서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후배한테 사진이 와요. 그러면은 엄마랑 데이트 중 그러면은 둘이서 팔짱 끼고 시장 가고 둘이 치킨집에서 맥주 먹고 있고 후배한테 너무 고마운데
아니 나랑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매번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산자 이모 부를까? 그러니까 맨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둘이 있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남처럼 어색해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딸을 독대하는 게 약간 어색하시네. 약간 어색하시네. 야, 독대라는 표현이 맞다. 독대하는 게 어색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끼우네. 전화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딸들이 엄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엄마 왜? 뭐 이러는데 약간 한숨을 쉬면서 여보세요? 촬영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 집이요? 아니 여기 집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님이 촬영 끝났냐고 이게 피곤해서 그렇구나를 금방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모녀는 대체로 가깝게 지내는 모녀는요 그냥 목적 없이 전화를 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이 전화를 해요. 그냥 전화해서 그냥 엄마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그래 뭐 이러기도 하고 끊을 때도 바로 안 끊어요. 뭐 딸 뭐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 뭐 엄마도 그럼 사랑해. 뭐 이거 한참 해요. 보통은 요게 좀 없어서 요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을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저는 엄마하고는 저희는 좀 너무 넘친다 싶게 약간 맞아. 단짝 느낌이 있긴 있죠. 막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집이 가까운 탓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이제 모닝 커피. 이게 되게 모닝이에요. 9시 전에부터 문자가 시작돼가지고 엄마가 오늘 일 안 하시는 날인데 그러면 제가 거의 자주 보내는 건 뭐 해? 낮에 뭐 해? 지금? 오늘 뭐 입었어? 사진 좀 찍어서 보고 이러면 서로 봐주고 문자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희. 그렇군요. 네. 저희 아내랑 장모님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그 전화 통화는 아니 촬영이 끝나서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요? 왜 평소에도.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서점 왔어. 나 지금 촬영 끝났어. 그래서 평소 대화. 알았어 해서 뭘 아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됐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목적이 없이 뭐 엄마 뭐해 그러면 또 엄마가 뭐 아이고 우리 딸내미 하도 연락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됐나 했네 하더니 알았어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약간의 이제 엄마의 그렇지. 걱정, 잔소리 그러니까 또 M본부에서 큰 상 받았을 때도 막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도 이제 그런 큰 상을 받았으니 더욱더 겸손하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래서 아이 엄마 그냥 축하한다가 하면 되잖아 그러더니 축하는 하는데 너가 그 상을 받았으니까 상에 걸맞게 항상 조심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이제 또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해도 돼? 그러면은 엄마 그냥 믿고 이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거기서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 새로운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몰라도요. 나를 많이 피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이쁜 말을 내가 많이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고 좋은 소리고 막 나한테 얘기해요. 나를 들으면은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속상해요. 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좋은 점도 얘기하고 싶고 나쁜 점은 그래도 이제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오랜 대화를 우리가 해봤자 한 5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나래 씨 어머님의 나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사랑을 다 충고와 조언으로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충고와 조언의 양이 늘어나고 가지수가 늘어나고
근데 딸이 어떨 때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약간 방식을 바꿔 책을 사서. 근데 그 책들이 다 보면 겸손해. 네. 자만하면 추락한다. 네네, 뭐 그런 충고와 조언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를 깊게 깨달지 못하면 사실 나래 입장에서는 약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네. 딸에 대한 사랑을 충고나 조언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 맞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 그게 다 사랑이에요. 네. 내가 널 사랑하고 네. 너를 염려하고 네. 이 표현에 있어서 어머니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상했다라고 하면 딸이 서운한 거예요. 딸이 서운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라고 하니까 나래는 엄마는 그 상황에서 엄마 속상한 게 더 중요해. 사실 언제나 그러한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나는 얼마나 힘든데 딱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엄마 나는 더 속상해. 나는 더 힘들어. 그러면은 내가 또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또 근데 아빠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딸이 힘들고 딸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신랑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네. 근데 이제 나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딸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딸한테 미안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할 때. 나래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으시군요. 네. 네, 대화를 많이 하시고 네. 싶으시네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속상해하라고 해서 얘기할 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 엄마라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라도 나를 보듬어줘야지라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냥 엄마 주변으로 통신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누군가 전하고 말을. 너 뭐 진짜 당장 어제만 해도 무슨 엄마가 그 SNS를 봤는데 한혜진 씨가 저한테 야 너보다 장도연이 낫지라고 이게 농담을 한 게 있었는데 딱 그 장면만 캡처를 해서 이거 봐 한혜진도 박나래보다 장도연이 낫대잖아. 박나래는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 그런 얘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랬어요. 제가 엄마 한혜진 언니는 도연이 번호도 몰라. 그리고 혜진 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나 오늘 지금 혜진 언니 25주년 화보 찍어주고 왔어. 언니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뭐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엄마는 안 보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치. 저 힘든 거는 감당이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그 데미지가. 맞아. 힘든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나 이리 했어. 누구한테 이렇게 뭐 당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구 나쁘다는 얘기도 않고 누구하고 다퉜던 얘기도 않고 자기가 생활하면서도 그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에서 알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숙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뭐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힘들면은 제가 빚이라도 내서 엄마가 해줄 건데 저렇게 힘들어도 말을 안 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딸이 그냥 엄마한테 좀 마음으로 의지하고 예. 힘든 건 좀 털어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 안쓰럽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안 됐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또 나를 의지 안 하나라는 생각이 네. 좀 섭섭할 수도 예. 있고 예.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게 굉장히 안쓰럽죠, 부모 입장에서.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네. 근데 우리 나래 씨가 언제 그렇게 좀 서울 올라온 건가요?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요. 진짜 빨리 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궁금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학교에도 없던 연극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막 연극도 하고 중학교 때도 연극반을 하고 그래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당시에 그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고 그 학교들을 막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안양예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포에 사니까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 그게 고등학교래. 근데 저기 연예인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사실 안양예고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거 붙으면 어떻게 되냐. 엄마 또 흔쾌히 아니 뭐 붙으면 가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생각보다 또 되게 쿨해요.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니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 안양예고를 간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아니 나래가 이렇게 안양예고를 간다는데 그렇다 해서 얼굴도 그러고 중간이고 얼굴도 그러고. 엄마는 정확하세요. 예. 그 키도 그런 것도 아니고 몸매도 그렇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안양예고를 가려면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 이렇게 안양예고를 간다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냥 선생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는 선생님 되는 것을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아우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떨어져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줄 그래서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안 말렸구나. 네, 안 말렸어요. 막상 네. 안양예고에 이제 합격을 해서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나래 씨 서울 가는 거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네. 제가 좀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고등학교 엄마랑 같이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로 가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하니까 딸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렸을 때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니까 믿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가 다 알아봐가지고 이제 하숙집도 이제 나래가 다 알아봤어요. 예, 자기가 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또 거기서 뭐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뭐 누구 그렇게 뭐 기죽인다고 기죽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하숙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서 잘 지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은 있었죠. 왜냐면은 학비도 너무 비쌌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또 부자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엄마는 항상 뭐 그렇게 뭐라고도 안 하셨어요. 너가 뭐 비싼 데를 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1 2학기 시작할 즈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그때 돌아가셨구나.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 혼자 있는데 집도 부유하지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학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용기를 내서 장례식이 끝나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괜찮으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진짜 몰랐어요. 철이 없었거든요. 사실 엄마 고생한 거보다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게 너무 커서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되게 철부지라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애들 엄마처럼 내가 공연하는데 보러 오지도 않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이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나래 씨의 마음, 또 어떤 딸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지원 이런 거를 한 두 모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어떤 딸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옆에 가까이 두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말을 많이 못 해준 이 엄마의 아쉬움.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좀 편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가가 그게 좀 잘 아직 그 몸에 안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래 씨도 그런 것 같고 어머니도 그런 것 같고. 서로 그래요. 네. 마음은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데 행운이.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통화 장면 같은 걸 한번 예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엄마야 그런데 이러면 엄마는 다 벌써. 무슨 일이 있나? 너 힘들어? 얘가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 힘드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데는 익숙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나래 씨가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왜 엄마 왜? 뭐 걱정돼요? 그러면 아니 네가 한숨을 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좀 힘들었는데 엄마가 전화하니까 갑자기 그냥 엄마 좋아서 그냥 한숨이 나온 거야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나래 씨도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일 없어요라고 표현하는 거야.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들이 쏙 빠지고 상황에 대한 질문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로 다 끝나. 맞아요. 두 분이. 맞아요. 딸인 나래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찍 독립하고 그럼 언제나 밖에 나가면 조심을 해야 되지. 뭐 속이 상하면 나 속상했어 이렇게 말할 대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요. 감정을 좀 수용을 받아봤던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래 씨는 좋은 감정은 잘 표현을 해요. 근데 네. 약간 어떨 때 마음이 아프다든가 속상하다든가 본인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못해요. 엄마를 보니까 네. 너무 고생했어. 우리를 아니요. 위해서. 아니요.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됐어. 근데 나로 인해서 엄마가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속상한 이야기도 하면 본인의 그 저 밑면에 있는 엄마가 되게 안 됐고 가엾고 내가 잘해드리고 싶고 또 미안한 면도 있고 하는 그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건드려질 때 이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나는 굉장히 엄마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엄마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나는 내 꿈 이루겠다고 엄마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잖아. 나 그런 거 되게 미안해.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됐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 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본인의 그 아픔이 탁 건드려지거든. 쓰라렸거든. 그래서 나래 씨도 그런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음. 네.